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1월 19일 공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헐리우드 영화 요람을 흔드는 손입니다. 1992년에 나온 커티스 헨슨 감독의 동면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엄청 유명하다까지는 아니어도 꽤 알려진 스릴러 명작이에요. 레베카 드모네이의 판파탈 악역 연기가 아주 강렬했던 영화죠. 줄리안 무어가 조연으로 출연한 것도 유명하고요. 이 영화는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벨라 시오라가 연기한 클레어라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남편과 딸이 있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예요. 진료를 받으러 산부인과에 가는데 첫째를 낳았을 때와는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남자 의사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진료인 척하면서 성추행을 하는 거죠. 사실 산부인과 진료의 경우는 아무래도 민감한 신체 부위를 의사가 보거나 만지게 되니까 클레어도 정상적인 진료였는지 성추행이었는지 확실치는 않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에 나온 그 진료 장면을 보면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성추행이었다고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클레어가 남편이랑 상담을 하고 본인이 당한 피해도 문제인데 이대로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길 거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의사를 고소를 합니다. 사실 이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법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클레어가 그 의사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환자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선 거예요. 그렇게 여러 명의 환자가 연달아 고소를 하니까 이 의사는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의사한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도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집도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그런 충격으로 유산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고소한 클레어에게 어마어마한 원한을 품게 되죠. 레베카 드모네이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클레어가 둘째를 출산한 후 보모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페이튼이라는 가명으로 클레어의 집에 보모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는 얼굴 뒤에 어마어마한 원한을 감춘 빌런이 집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하우스 공포물인 거죠. 그런데 페이튼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 남편을 죽인 클레어에게 복수하겠어,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잃은 것들을 되찾으려 하는 거예요. 네 남편, 네 아이 모두 내 거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커티스 헨슨이 실력이 좋은 감독이죠. 90년대 헐리우드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LA 컨피덴셜을 만들기도 했고 이 감독이 요람을 흔드는 손으로 유명해졌어요. 실력 있는 감독의 출세작이니만큼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명작 스릴러가 이번에 리메이크가 되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원작충, 리메이크든 아니면 뭐 소설이나 만화 원작을 영화로 만들 때든 원작에 충실하게 만드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요람을 흔드는 손은 제 취향을 떠나서 지금 시대의 원작 내용 그대로 리메이크하기는 힘듭니다. 원작에서 빌런의 동기가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성추행범이었고 자업자득으로 죽은 건데 그런 성추행범 남편의 복수로 여정여 스릴러 스토리가 나온다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죠. 물론 원작 자체도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남편의 복수라기보다는 자기가 상실한 것을 되찾으려는 한 여성의 갈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텍스트로 정리된 스토리상으로는 성추행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원한 때문에 여정여를 하는 내용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리메이크해서 당연히 내용을 바꾸겠지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애매하게 바꾸면 안 돼요. 아예 원작과 정반대 방향성의 스토리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 리메이크는 그렇게 만들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평가 보실게요. 이 리메이크는 실패입니다. 망작이에요. 이유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스토리를 애매하게 바꾸면 안 돼요. 아예 원작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야 하는데 애매하게 바꿨어요. 기본적으로 원작과 동일한 노선에 좀 더 주인공들의 복잡한 심리와 행동이 추가된 정도거든요. 그냥 원작과 거의 같은 내용의 두 여자 캐릭터가 원작 캐릭터보다 더 정신병자스러워졌다. 이 영화를 보다가 저까지 정신병 오는 줄 알았어요. 이 여자들이 일단 둘 다 정신병자가 맞고요. 감독이 딴에는 뭐 심리 연출한다고 막 추상적인 영상 보여주고 부금 이상한 거 깔고 막 그러는데 그냥 보는 시청자가 같이 정병 걸릴 것 같은 연출이었고 특히 부금이 너무 이상해요. 진짜 기분 더러워지는 부금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스토리 자체는 원작과 비슷한 노선인데 원작에서는 빌런인 페이튼의 정체를 다 까고 시작하잖아요. 남편이 죽고 집안 경제 파탄 나고 유산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클레어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는 그런 모습이 초반부터 다 나와요. 그런데 리메이크에서는 빌런의 정체를 초반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원작이 유명하기 때문에 빌런의 정체를 감추는 게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너무 과하게 감춰. 심지어 이 캐릭터가 빌런이 맞나?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자, 리메이크 배우는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와 마이카 먼로입니다. 마이카 먼로가 폴리라는 이름의 빌런 역할이고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가 케이틀린이라는 이름의 피해자
피해자 역할. 원작과 동일하게 남편과 딸이 있고 최근에 둘째를 출산해서 보모를 구하게 됩니다. 원작과 다르게 빌런인 폴리의 정체를 초반부터 보여주지 않는데 케이틀린과 폴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초반 관계 서사가 나오거든요. 케이틀린이 로펌 소속 변호사인데 하층민 대상으로 저렴하게, 아니 무상이었나? 상담해주는 일을 하면서 주로 집주인과의 집세 인상 다툼으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폴리도 집세 관련 문제로 케이틀린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상담을 하면서 원래 보모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우연히 폴리가 케이틀린 집에 보모로 들어오는 상황처럼 그려져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지르는 빌런 짓이 원작에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이란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리메이크에서는 폴리가 하는 짓들은 의도치 않게 벌어진 실수이거나 그냥 케이틀린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빌런인 폴리보다 피해자 캐릭터인 케이틀린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거는 원작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의 스토리로 리메이크하는 걸 예상했으니까 알고 보니 폴리는 빌런이 아니었다, 케이틀린의 정신병이 원인이다, 그런 식으로 원작과 전혀 딴판인 스토리로 가는 건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폴리의 빌런스러운 면모를 잘 감췄다면 응당 그런 스토리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드러난 진실은 원작과 동일한 스토리였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있어요. 케이틀린이 원작처럼 어떤 남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건 동일한데 원작에서는 그 남자가 자살을 했잖아요. 리메이크에서는 케이틀린이 그 남자를 직접 죽였어요. 이렇게 보면 원작과 정말 큰 차이긴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죽고 그 남자가 죽은 것에 대한 원한으로 여정여 상황이 되는 거니까 동기라는 큰 틀은 원작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폴리는 케이틀린하고 연배 차이가 꽤 있거든요. 배우 나이도 9살인가 차이가 나고 영화에서는 그보다 더 차이 나는 느낌이에요.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가 벌써 중년의 원숙한 여성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이카 몬로는 아직 대학생 같고, 그러니까 원작과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원작에서는 죽은 남자가 빌런 캐릭터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리메이크에서는 죽은 남자는 폴리의 아빠입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아빠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예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폴리가 정말 어린 꼬맹이 시절, 그리고 케이틀린이 그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의 모습이 뒷모습만 잠깐 나오는데 청소년 시절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도 감옥에 안 간 거겠지. 아니 미국도 촉법소년 같은 거 있나? 케이틀린이 그 남자만 죽인 게 아니거든요.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폴리를 제외하고 그 집안 가족이 몰살당했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폴리의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 참고로 폴리는 가짜 이름이고 진짜 이름은 레베카입니다.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케이틀린이 아무리 청소년 시절이었다고 해도 3명을 죽였는데 감옥에 안 갔다는 게, 아니 감옥에 가긴 간 건가? 뭔가 내용들이 자세하게 안 나와요. 이것도 이 영화의 문제점 중 하나예요. 과거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케이틀린이 감옥이나 아니면 청소년 교정시설 이런 곳에 갔을 수는 있는데 엄청 약하게 처벌받은 것 같아요. 3명을 죽였는데도. 그리고 약하게 처벌받은 이유가 그 남자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그 남자 집에 불을 질렀어요, 이런 이야기가 먹혔기 때문이래요. 뭔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후반부에 레베카가 본격적으로 빌런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원작에서 페이튼이라는 빌런의 모습은 아기한테 자기 젖을 먹이고 판파탈 모습을 보여주며 남편을 유혹하고 그러면서 그 집의 아내이자 엄마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이었잖아요. 특히 원작에서 정말 강렬했던 게 레베카 드모네이가 판파탈로서의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는데 리메이크에서는 빌런의 그런 면모가 전혀 없어요. 애초에 마이카 먼로가 그런 역할에 어울리는 캐스팅도 아니고, 그래서 리메이크에서 레베카는 일단 캐릭터 이름 자체는 원작 배우 레베카 드모네이에서 따온 것 같긴 하지만 원작처럼 뭔가 나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느낌이 없는 거죠. 케이틀린이 애들한테 설탕을 절대 못 먹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레베카가 설탕 들어있는 음식을 애들한테 먹이는 그 정도? 그리고 레베카가 레즈비언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케이틀린의 딸이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틀린이 레베카의 영향을 받아서 딸이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원작과 비교하면 확실히 빌런이나 판파탈스러운 면모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별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케이틀린이 괜히 의심병 도져서 여기저기 조사해보다가 결국 레베카의 정체를 알게 되고, 정체를 폭로한 후의 상황이 더 골 때리는 게 케이틀린이 레베카의 아빠한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케이틀린이 그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나는 내 딸한테도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케이틀린이 레베카한테 너도 나와 같은 피해자잖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레베카가 막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리메이크를 만든 감독이 여성 감독이에요. 원작과 어떻게 차별화를 하려고 한 건지 의도는 대충 알겠는데 이 스토리는 수습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여성 연대를 시도하려는 거잖아요. 케이틀린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빠만 죽은 게 아니라 엄마와 동생까지 죽었는데 그 후에는 여기저기 위탁가정 전전하며 암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같은 피해자야 하면서 보듬어 주려는 그런 장면이 정말 수습이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당연히 CR도 안 먹히고 레베카가 빌런 본색을 드러내면서 케이틀린을 공격하죠.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해. 네가 지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네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네 남편과 섹스할 거야. 결국 원작의 빌런과 같은 목적을 드러내는데 원작에서 페이트는 자기가 상실한 것을 되찾고자 하는 갈망이었지만 리메이크에서 레베카는 원작의 페이튼처럼 아기에 대한 집착이나 남편과 아기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인생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복수로밖에 안 보이죠. 원작의 빌런 캐릭터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여성 욕망을 드러내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노선을 보여주려 한 건 알겠는데 이야기가 수습도 안 되고 좀 더 복잡한 동기나 심리로 가려다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더 단순해지는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리메이크 스토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두 여자가 마지막에 사투를 벌이다가 케이틀린이 차 타고 도망치려고 할 때 레베카가 쫓아와서 뭐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던 차와 쿵 충돌하고 레베카가 슝 튕겨나가서 죽어요.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몸의 관절이 막 뒤틀려서 죽었거든요. 마이카 몰로가 이름을 알린 영화가 공포영화 팔로우잖아요. 팔로우에서 죽은 희생자들이 다 그렇게 관절이 뒤틀려서 죽었는데 요람을 흔드는 손에서 마이카 몰로가 그렇게 죽은 모습이 팔로우의 오마주 느낌이 나더라고요. 원작을 재미있게 봤고 리메이크의 배우들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라서 기대를 했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작품이 나왔네요. 무엇보다 감독의 독특한 연출과 음악 때문에 영화 보다가 정병 올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매우 힘든 영화였습니다. 주변에 추천하기는 힘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리메이크 요람을 흔드는 손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